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게 도대체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는 언제 나온다라는 것이냐. 요게 이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범죄 혐의가 많다 보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 대장동이나 백현동 위례신도시 이런 것들은 관련 지금 참고인만 하더라도 200명 가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200명을 재판으로 불러가지고 얘기 듣고 해야 될 텐데 일정을 조율하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려고 일부러 이재명 측에서 뭐까지 합니까? 증인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신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증인이 또 재판이랑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재판부가 확인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다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재판 결과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단식 쇼 같은 거를 벌이고 단식 투쟁 같은 거를 해가지고 야당 대표다 보니까 함부로 또 그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낼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죠. 물론 이렇게 재판 결과가 오래 걸리는 게 이재명의 그런 쇼와 그다음에 저는 말도 안 되는 만행도 있겠지만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는 그래 좋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선거법상 규정이 1심 결과가 6개월 내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 이거는 문제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선거법으로 이재명에 걸려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강압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 가지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 두 가지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있잖아요.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데 오래 걸려야 되죠?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백현동 개발이 박근혜 정부의 무슨 외압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으로 인해서 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그 얘기를 듣고 웃을 것 같아. 야, 이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무슨 개발 사업을 했다고? 아이고 퍽이나 그러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강아지조차도.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 A를 하라고 한다면 기억을 할 법한 인간이 그게 이재명인데 뭔 놈의 박근혜 정부의 무슨 그런 압박에 굴해가지고 했겠냐고요. 그런 압박이 실제로 있었으면 이재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단식 투쟁 같은 거 하고 그때는 조금 더 쌩쌩했는지 40일 50일만 해버리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관련된 공무원들도 다 진술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위증교사에 대한 것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 김진성 씨가 이미 자백을 했어요. 내가 위증을 했소이다라고. 자기 사건에서 자기가 위증을 했습니까? 김진성 씨가? 이재명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증언을 했던 게 김진성 씨잖아요. 자기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사건의 증인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김진성 씨가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밝혔습니다. 처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을 위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그럼 미쳤다고 김진성 씨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산업부 무슨 관계자처럼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재명 총통각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위증을 해야 되겠다 이러겠습니까? 이미 이재명이가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녹취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재판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까? 뭘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데 그나마 이번에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겠다. 언제? 8월 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6월 말까지 증인신문을 끝마치고 7월 중에 서증조사를 하는 등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서 8월 초에 재판 결과를 내겠다라고 드디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이제 8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드디어 언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8월 초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8월 초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게 100만 원이 나오냐? 이게 일단 포인트죠.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이 금고형이 선고가 되게 된다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선거법 위반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부정을 통한 선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거 보존을 받았던 금액, 민주당이 선거 보존을 받았던 434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거죠. 여의도 있는 당사 팔아야 됩니다. 팔고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게 한 200억, 300억 정도 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8월 달에 일단 1심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100만 원이 선고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충분히 뭘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년에는 2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석자는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지게끔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1심에서 100만 원이 나온다. 8월 초에 100만 원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이재명의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것 봐봐라. 이거 진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2심과 대법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빨리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당선 무효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못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10%, 20%, 30%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민주당 내부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이재명과 손절하겠죠.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8월 초 그거를 지금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친문 세력들일 겁니다. 임종혁이 아니라 임종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민주당 쪽에 있는 친문 계열에서 계속해가지고 눈치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총선 기간 동안에 비굴비굴했고 얼마나 총선 기간 동안에 모욕을 당했습니까? 비명 행사를 했잖아요,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 질끔 같고 그냥 질끔 갖는 수준이 아니라 눈을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서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는 냈죠.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나 굴욕을 당했던 임종석 등등이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월 초만 기다려. 한번 두고 보십시오. 8월 초에 100만 원 딱 선고가 되는 순간부터 이재명의 지도체제는 급격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제일 지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지난 이제 그 총선 기간 동안에도 정우택 후보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정우택 후보에 대해 가지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단수 추천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다가 허위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미쳤다고 뭐 정우택한테 막 그까짓 거 그냥 뭐 고소 당하지 뭐 이럴 법한 인간이 뭐하러 페이스북에다가 2번이나 글을 올려가지고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이재명한테 제일 지금 치명적인 게 뭐예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범죄 혐의 가운데 이재명이가 지금 정치적으로 제일 지금 치명적인 건 뭡니까? 정치적으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또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선거법 위반.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재명한테 제일 치명적인 것이고 이재명 개인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건 대북송금입니다.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형량이 제일 셀 수밖에 없거든요. 좋게 한 15년 이상은 나올 겁니다. 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이 9년 6개월이 나왔으니까 주범이라고 하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거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 것이고 선거법 위반이 그런데 8월 초에 나오게 될 것이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2심과 대법원 판결도 분명히 사법부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대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은 대북송금 문제가 되겠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이재명이가 돌연 법원 앞에서 6분간이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그냥 다 씹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연 6분간 입장을 밝혔는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받으러 갔던 이재명이가 돌연 6분간 뭐에 대한 입장을 냈냐? 이화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과 관련된 그 대북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6분간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 이재명이 지금 그러니까 검찰도 적으로 돌리고 사법부도 적으로 돌리고 언론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언론에 대해 가지고 애완견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데 왜 속된 표현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센 척하면 할수록 더 약해 보인다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묘사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우리가 견으로 묘사해도 뭐 억울하시진 않으겠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짖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가 8월 초에 나온다. 그때 사실상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6분 동안 짖어대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짖으면 짖으실수록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재명의 끝이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 도대체 짖는 개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개딸들도 시간 조금 지나면 그 개의 실체를 알고 뒤집어 가지고 이재명을 오히려 물어뜯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